여기서는 잠시 속보 들어온 내용 하나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언급한 내용 녹취 파일이 공개됐는데 저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기자들에게 너희 언론 선배들하고 내 형제처럼 지낸다. 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굉장한 협박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협박으로 받아들였을 거다. 왜냐하면 현직 기자들 앞에서 야, 나는 너네 선배들과 호영호재한다. 이게 굉장히 불쾌한 거죠. 제가 평기자 시절에도 느꼈지만 가장 평기자들이 기분 나쁜 것 당신이 아니라 너네 회사 간부들하고 나는 이런 사이다. 과시하는 것.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저 얘기는 또 어떻습니까? 언론인 내가 기자들을 대학 총장도 시키고 교수도 시켜줬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지난번 그 공개된 녹음 파일로만 봐도 이분의 말이 사실과 다른 어떤 굉장히 허풍이 섞인 과장된 이런 것이 판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진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밝혀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그 어떤 자신이 한 것 이상을 부풀리는 분이 총리 후보자로서 과연 적격한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개인적으로 저 얘기가 제일 지금 나오고 있는 김영란법을 내가 맡고 있다. 김영란법이 되면 너희 기자들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할 수 있다. 그걸 내가 막아주고 있다. 얘기 아닙니까? 정말 한마디로 코미디죠. 이 김영란 법이라는 것은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가장 법이 어떤 그 혼란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목적성이 분명하고 어떤 범위가 분명해야만 법으로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근데 김영란 법이라는 걸 출발할 때 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어딘가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 4천만이 전부 다 적용을 받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바로 위헌 소지가 있는 거지. 궁금한 게 기자들이 자정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죠. 국회의원 한두 사람이 저 법을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법을 아예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원내대표였잖아요. 원내대표면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원내대표니까 원내대표가 막강한 겁니다. 사실 원내대표라는 것은 158석의 집권당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면은 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원내수석 부대표면 원내 부대표들이 있죠. 다음에 보면 각 상임위 간사 있죠. 그들 총괄지휘하는 게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불러다 놓고 야 이건 문제가 있어. 그거 보면 우리나라 저 언론이 8,000개야 인터넷까지. 이거 하면은 이거 말이야 이 8,000명의 언론사 곱하기 패션 잡지까지도 다 기자로 쳤을 때 누구 쭉 곱하면 우리가 1,600만이랍니다. 해당 드는 거. 그러면서 그걸 내가 야 이거 좀 위헌 소지가 있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는 야 내가 막아주는 바람에 지금 너희들 밥 먹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이중으로 욕먹을 일이죠. 예. 저 얘기가 추가적으로 저런 옳지 않은 얘기한 것들이 공개되는 게 실제 총리 후보자 청문회 통과 아니면 좌절?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니까 예. 우리가 2010년 8월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기억하실 거예요. 김태호 현재 최고위원이죠 새누리당 김태호 경남지사가 국무총리 40대 국무총리 JPB 처음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박연차 게이트에서 한 부분 갖고 말이 혼선 빚으면서 이틀 동안 청문회 거치고 이거 안 된다 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 근데 이경재 의원이 제 기억으로는 이경재 의원이 청문회 위원장이었어요. 예. 이경재 의원은 친박계잖아요. 이 친박계들이 2010년 분위기에서 이미 정운찬 한번 낙마한 상태에서 정운찬 낙마시켰잖아요. 그때 국무총리 그만두고 그 후임을 뽑은 거거든요. 거기서 친박계에서도 청와대 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부 쪽에다 안 된다. 이게 잘못하면 12항명 파동이 난다.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손듭니다. 저는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이완구 총리 물론 후보자가 손을 든다. 손을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네. 그럴 가능성이 꽤 저도 높아진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분명히 여당 내부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총리 인준이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와 관계없이 여당 내에서도 분명히 반란표는 나옵니다. 벌써부터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해요. 이분이 총리 후보자가 인준 투표를 거쳐서 총리가 될 경우에 야당만 너무 꽃놀이패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입니다.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데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언론 지금 이렇게 살아요.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건
이거는 언론인과 공직자의 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해야 되니까 나도 대학 교수만 내 친구들이 대학 가는 놈도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간단히 녹취록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도 대변인 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나 언론인 지금 이래 살아요. 40년 된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언론인 대 공직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되니까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이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녹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란법 관련된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는 제 언론사의 선배들, 언론계 선배들 중에 유한구 총리 후보자와 친형제처럼 지내고 총장도 시켜주고 못 들어봤거든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는데 해줬다고 하네요. 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뭐 자기를 공격하는 패널을 교체했다라든가 이런 주장 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국무총리, 일국의 국무총리를 한다는 분의 말에 신뢰성을 우리가 의심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예. 이 점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앞으로 총리가 무슨 말을 하든 영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면 저 이완구 총리 머릿속이라든지 평소에 사고 패턴이 뭐냐면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자기 멋대로 하고 모든 사람을 다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이 흐름하에 매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총장, 언론인들 대학 총장도 시켜주고 교수도 시켜주고 뭐든지 니들이 바라는 건 내가 시켜줄 수 있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기만 한다면 지금 그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예. 저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영혼과 정신 속에서 출발을 해서 그 전제하에서 정치가 펼쳐지고 행정이 펼쳐지는데 저런 분이 과연 국무총리로 적합한지 정말로 한번 다들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그래서 것 벌써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호원 국무총리가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또 요임입니까? 굉장히 장수 총리가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 김경진 변호사님이랑 황태순 의원님이랑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전에 낙마했던 김용준 전 후보자라든지 안대희 전 후보자 굉장히 경미한 사안으로 낙마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중한 일이 있는데도 과거가 오히려 경미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런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은 정신 상태에서 나오는 발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언론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기사를 넣고 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뭐 유신 독재 시절이나 가능한 얘기죠. 시계를 30년 전으로 우리가 40년 전으로 거꾸로 되돌려야만 가능한 얘기를 지금도 한다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내 친구 중에 대학을 만든 친구도 있다. 내 친구가 대학 갖고 있다. 거기에 교수 시켜준 총장도 시켜주고 총장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교수도 시켜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 그랬잖아요. 그 매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가 매수, 놀라갖고 예. 그 매수인데 이게 보면 실제 왜 이완구 전 상상을 못하겠네. 1월 27일 날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앞에 기자들 두세 명 흔한 얘기 뻗치기라고 그러죠. 뻗치기 하고 있는 기자들 추워 일로 와 밥이나 먹어 하면서 급히 전화해서 불렀는데 4년 차부터 8년 차까지 4명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 4명이 밥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완구 후보자하고 평상시에 휴가물 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아니랍니다. 여당 출입하나 야당 출입하나 총리실 출입하나.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완구 후보자가 호재하고 지내는 그런 기자들이 아니라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기자들이에요. 거기다 앉혀놓고 완전히 흔한 얘기로 뭐 이 표현이 적절치 폼 잡는다 그러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1월 27일이면 1월 23일 날 지명받고요. 그 당시 별명이 뭐였냐니까 준비왕, 자판기 예. 이런 얘기 나올 그 분위기예요. 붕 떠 있을 때예요. 붕 떠 있고 근데 40년 된 그 엑스레이 필름 흔들어가면서 붕 떠 있을 나는 문제 없어. 예. 라고 붕 떠 있을 텐데 왜 저런 식으로 어린 기자들을 갖다가 겁박했을까요? 예. 기자 자체를 너무 모르는데요. 언론 자체에 대해서 기자란 직업은 바로 비판이 업입니다. 비판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그대로 안 보고 뒤집어 보고 까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기자는 이 TV를 보더라도 그냥 앉아서 보지 않고
비틀어져 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게 뭘까? 저 말을 하는 저희가 뭘까? 이런 걸 뒤집어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과시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사실 여부도 판단될 수 없는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한 겁니다. 호황된 얘기.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처음 지명됐을 때는 네. 뭐 괜찮은 분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야 공이다 그랬고 저희 법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도 삼선 국회의원 지났고 그다음에 충남도지 충남지사였고 4번에 걸쳐서 어쨌든 국민들의 시민들의 도민들의 심판을 받은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게 예. 과거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었는데 네. 알려지지 않다가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것들이 밝혀진 건지 밝혀진 거죠.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본인이 너무 흥분해서 저런 건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거죠. 왜냐하면은 음. 지금까지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는 어떤 세세한 어떤 모든 걸 검증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는 총리 후보자가 되면서 말 한마디, 그리고 그동안의 재산 문제, 그리고 병역 문제, 모든 게 어떤 검증의 시험대에 올라가면서 하나하나씩 새롭게 밝혀진 거죠.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아니 정치부 출입하고 그 올해 출입한 우리 조 차장도 모르는데 뭔 수를 알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뭐 평발이 맨발이 되고 맨발이 평발이 되고 재산이 이렇게 늘고 그런 모든 거는 지나간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그런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대언론과는 바로 국무총리로 지명받고 난 다음에 나흘 후에 한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가장 악질이고요. 질적으로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번에 둘째 아들 차남 부분의 재산 공개하라. 재산 뭐 국제 변호사 돈 많지 않느냐? 아유 독립적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근데 웬걸 보니까 한 7억 5천 정도 3년 동안 그 외국 법무법인에 돈 받으면서 결국 보면 실제 건강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예. 나중에 한 2년 지나서는 형 밑으로 그럼 독립생계를 꾸린다면서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건버려 한 2,400만 원 3년 반 동안 하나도 안 내고 근데 흔히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땐 얌체다. 송파 세모녀들 돌아가신 입장이 원통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통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총리 후보자를 수입해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에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가 아까 좀 저속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꽃놀이패입니다. 예, 통과해도 좋고 낙마해도 좋고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좀